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지금 충격적인 공산당 수련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충격 가운데 충격인데요. 공산당 수련회가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개최되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측백나무 기름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참조해서 저기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어떻게 공산당 수련회가 버젓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열리게 되었는지, 지금 이 플래카드 걸린 사진을 봤더니요, 지금 저쪽에 전라남도 어디서 지금 열린 것 같습니다. 2024년 8월 4일 일요일에서 8월 6일 화요일까지 제1회 대한민국 공산당 한가족 하계 수련회, 이러한 현수막을 버젓이 걸어놓고 공산당 대회를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하고 있어요. 도대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정원이나 경찰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뉴라이트라 그러면서 지금 종북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망령에 놀아나고 있는 광복회라는 조직이 지금 뉴라이트를 갖다가 극우다, 친일이다 이래가면서 대한민국 안에서 거의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망언망동이 아니라 이건 정신병적인 조현증을 넘어서는 지랄 발작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이를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게 더할 나위 없이 한심하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체제와 자유민주 시장 경제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했습니다. 48년 5월 10일 날 최초의 자유평등 비밀 선거를 통하여 재헌의회의 국회의원을 선출했고, 7월 17일 재헌절을 통하여 이 나라의 초대 헌법을 완성을 하였고, 이어지는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였던 것입니다. 자, 1919년 3월 1일 3.1운동 이후에 1919년 4월 11일에 소위 임시정부가 이미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건국이 되고 나라가 있는데 독립투쟁을 왜 하고 왜 일제들과 해방을 위해서 전투를 벌여야만 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치입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 광복회의 미친 인간들이 나이를 처먹었으면 나이값이라도 해야 될 텐데 이 나이값도 못하고 미친 지랄 발광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대통령 윤석열이야말로 대통령실 안에서 가장 우익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 안에 친일 분자가 있다, 밀정이 있고 일본 앞잡이 역할을 한다, 이런 망언을 하는데도 대통령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뭐다? 대통령이 그런 망언을 짓거리는 개인과 집단들에게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그들의 밥풀떼기 시다바리로 보였길래 이런 망언 극언을 해도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번 광복절날 지랄 발광을 한 저 북한 괴뢰에 대남 공작기관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듯한 이 광복회에 정신 빠진 늙은 영감쟁이들, 아줌마들은요, 일체의 국가 지원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선혈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자,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일점도 노력을 하지 않고 보탬이 되지 못하고 그저 양지에서 호의호식만 하던 이런 쓰레기 못한 이런 잡종들이 떠들어대는 망동망언에 나라가 흔들거린다면 이게 나라겠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즉각 광복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복회 조직을 아예 와해, 삭제, 멸절시키는 과단성 있는 결정을 해서 더 이상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종북 좌익, 무정부주의, 공산주의자의 망령이 이 땅에서 되살아나지 않도록 대통령은 각별히 엄단을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온 세상이 공산화될 때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한반도 내에서 소위 말하는 체제전쟁, 이념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값으로 이 나라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유민주체제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산다 말을 하듯이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자, 남의 나라에서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왔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 또 아시아 서쪽에 있는 터키, 수많은 나라의 청년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고 그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현재 선진한국, 경제대국, 문화과학강국의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체제전쟁이고 이념전쟁이고 세계관 전쟁이었고 또 좌익과 우익이 맞붙었던 처절한 피비린내나는 이념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괴뢰들과 싸운 것은 채 반년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년 반, 근 3년간에 걸쳐 우리는 중공인민해방군 290만 명과 우리는 맞서 싸웠고 국제전쟁을 벌여오면서 특히나 수많은 미군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버리면서 중공군들을 패퇴시키고 결국 오늘날에 지금 DMZ라고 명명되어진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1953년 7월 27일 휴전선언에 합의를 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비록 휴전은 되었지만 노동당 일당 독재로 좌익 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하나된 북한과 달리 대한민국은 다당제로서 여전히 체제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국민 대다수가 어느덧 망각해버리고 이제는 느낌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라고도 볼 수 없는 사교 집단, 봉건 독재 왕조 체제, 폭압적인 독재 살인마들, 바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으로 이어진 이 지구상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난폭하며 가장 폭압적이고 잔인한 저 폭도들과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 현실인 것입니다. 즉 머리 위에는 핵무기를 지금 100개, 200개 증가시켜가면서 우리 머리 위에 핵폭탄을 이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저 괴뢰 조당, 괴뢰 정권들을 추종하는 썩어빠진 이런 간악하고 정신이 나간 이런 문외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당을 표방하면서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로 총매진하려고 하는 유사
자유민주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들과 같이 간악한 자들과 대한민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지금 한국 전쟁이 끝났지만 아직까지도 70년이 넘도록 지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지만 어떻게 공산당 하계수련회가 벌겋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곧 대한민국 체제를 깨뜨려버리겠다.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깨뜨려서 북한에 헌납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략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허락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즘에 정신 나간 놈들이 종종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이런 헛소리 개소리를 하는데 이것들이야말로 머리에 퉁퉁 부러터진 우동사리만 들어가 있는 그런 놈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즘 간첩이 됐냐고 외치는 놈들 가운데는 국립서울대학교 나온 이런 미친놈들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 하나 없이 시진핑 기념관을 두고 중국 공산당을 찬미하고 있는 저 서울대학교 하루빨리 때려 부셔서 없애버려야 되는 바로 그런 잔당들 아니겠습니까? 경기도가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 이 일종의 만화예요. 카툰, 웹툰인데 사연을 보내주면 그려주는 만화다. 이러면서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라고 이렇게 헛수작을 부리고 흑색 선전을 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면요. 우와, 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랑 쭉 평생 함께 할래. 이러면서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갈 사람은 손들어 이런 식의 웹툰을 그려놓고 선생님이 좋아 이러고 있는 웹툰을 그려서 학생들을 혹세무민을 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웹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이 세상 아직도 철모르는 아이들에게 북한 괴뢰, 독재 정권, 야수 승냥이 저 짐승 집단을 동경하게끔 강제적으로 유도하는 만화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 괴뢰의 김정은이가 지배하고 있는 저 독재 체제는 어떻습니까? 그 실상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죠. 맞아 죽죠. 얼어 죽죠.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권이 있습니까? 인권은 유린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입니다. 이런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 대한 실상에 대한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입을 쳐닫고 침묵을 하면서 저런 거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웹툰을 그려서 순진한 아이들에게 동경심을 갖도록 하는 경기도 교육청, 저것들이 사람입니까?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민중신학 마르크시즘 주체 사상 간의 대화, 한반도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이런 썩어빠진 빨간 종북주의자 빨갱이들이 이런 행사를 지난 2019년 11월 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은 적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공산주의는 낙후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나쁘다는 것을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몸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연회를 열고 있는 저런 자들은 도대체 무엇들 하는 것입니까? 어느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연구반이라 하면서 남미 공산주의 혁명가였던 체 게바라의 대형 걸개 기름을 깃발로 걸어놓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퀴어 축제에 잔인한 학살가이며 혼자서만 호의호식했던 공산주의 혁명가 체 게바라의 깃발이 이 멀쩡한 대학가에 내걸리고 있었다는 이 한심한 일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역시 퀴어 축제하는 이 공산당 깃발에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이 야릇한 LGBTQ 이걸 하면서 공산당 깃발이 내걸려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런 퀴어 축제를 후면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버젓이 공산당의 깃발이 걸려있는 대학가의 사진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당연히 막아야 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교회가 많죠. 그저 지들끼리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겠다고 오직 성령이 있다고 헛소리 해가면서 전혀 국가가 공산화되어 가고 있고 국가가 괴멸되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이런 침묵하는 교회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자, 이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10만 행동 단톡방에 글 쓴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은 대놓고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가, 권사, 집사가 교회가 침묵을 한다? 나라가 망할 징조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때는 포럼이 열리지 못했지만 지난 2019년까지 19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의 마르크스주의 포럼이라고 해서 막시즘 포럼이 열리곤 했었습니다. 자, 이런 포럼이 20년 가까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거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간첩으로 체포되었다 형을 살고 최근 문재인이가 풀어준 그런 간첩이 있어요. 누구? 이석기. 이석기가 한 이야기들 보면요, 국민님 잘 모르시는데 북한 괴뢰가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 괴뢰를 도울 준비를 하라. 이러면서 이 전쟁 준비, 유사시에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물을 폭파시키고 북한 괴뢰 인민군들이 내려오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이 자들이 바로 RO 혁명조직 이석기였습니다. 이런 철저하게 뼛속까지 핏물까지 빨간 이석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잘 모르고 그가 활동해왔던 경기 동부연합과 그 추종 세력인 이재명 일당들에서도 국민들께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국가 반역죄, 내란죄로 복역하고 있던 이 이석기가 지난 문재인이가 있을 때 사면이 되었죠. 이석기가 아들 녀석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이 부자 간에 주고받은 카톡 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아빠 돈 보내줘 하니까 이석기가 500불 붙였다. 그러면서 주체사상 열심히 공부하라. 그때 아들 녀석 하는 얘기는 아빠는 미국에 언제 올 거야? 아빠 신문에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석기가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둘만의 카톡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왕조 체제가 그렇게나 그립고 어버이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렇게 숭앙할 만한 대상이고 존경할 만한 선왕인데 이석기는 왜 한국에 살면서 아들놈은 미국에 보냈을까요? 이 지금 FBI한테 떡을 던져준 거야. FBI가 이 이석기의 아들을 데리고 얼마나 지금 꿀물을 빨고 있겠어요. 림종석이도 마찬가지죠. 딸을 시카고에 유학을 보내서 시카고 FBI 지부에서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도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퀴어 축제에도요, 간첩 이석기를 표현의 자유 어감 말고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런 것들을 지금 철딱선이 없는 아이들이 들고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뭘 알고 이런 식으로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하겠습니까? 또 다른 문학의 인사를 볼까요? 황석영이죠. 89년에서 91년까지 북한을 밀입국했었죠. 김일성이를 7차례나 만나고 김일성으로부터 25만 달러를 수령했고 93년도에 구속이 됐습니다. 김대중이 때 특별사면을 물러나는데 이 사람이 북한 언론과 인터뷰할 때 보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김일성은 을지문덕 세종대왕보다도 위대한 인물이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가 황석영이 과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김일성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고 지금도 수천만 명의 북한 동포가 지옥 가운데 가장 혹독한 지옥 속에서 이 삶을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말이죠. 황석영도 이런 헛소리를 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망언을 짓거린 자 박원순이 볼까요? 호지명
베트남의 공산주의자였죠. 호지명은 미국을 물리치고 조국 통일을 이뤄냈다. 좌경좌익이 악일 수만은 없다. 김일성 만세는 표현의 자유이다. 김일성은 북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숭앙받는 그가 남에서는 전범자로 몰려있다. 이렇게 박원순은 망언을 짓거리다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김일성 만세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멸공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유명인들이 질타를 받고 사과문을 내야 되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멸공, 공산당을 박멸시키자라는 표현의 자유도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입니까? 간이 100억개 나온 중국 공산당 추종하는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행사를 2021년에 하면서 바로 제한 중국 동포 경축, 중국 공산당 이러면서 이런 북을 치고 인민복을 입고 이렇게 껄떡거리는 영원한 조선족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들이 이런 기념행사를 하는 곳이 대한민국 땅인데 과연 이런 일이 있어 되겠습니까? 성남시 후원행사에 버젓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앉아서 참여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빨갱이.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의 뒤를 이은 은수미였고 은수미는 조국과 같이 무장봉기를 해서 조국 통일해야 된다는 산업행 출신이었습니다. 자, 지금 한국 드라마를 USB를 통해서 보았다고 하는 북의 청소년들 30여 명을 총살한 살인마 김정은. 자, 북한 김일성 왕조, 김일성 사교 집단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이가 과연 위인입니까? 위인맞이 환영단이란 포스터를 걸고 살이 쪄서 곧 터질 듯한 김정은의 사진을 수록한 이런 포스터와 현수막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한데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 자들이 지난 2018년에 서울에 있는 향림교회에서 김정은이가 왜 위인인가라는 위인맞이 황현단 공개 세미나를 한다고 내걸렸던 포스터가 있어요. 이때 얘들이 보면요,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뜨겁게 환영하는 이유, 왜 우리는 김정은을 위인으로 보게 되었는가. 얘네들은 이 김정은이 다음에 다른 호칭을 붙입니다만 저는 제 양심상 이 짐승만도 못한 놈한테 무슨 그런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 이런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세미나까지 참 기가 찰로던 아닙니까? 향림교회 뭐 하는데 잘 알아보십시오.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게 이런 향림교회 나가는 제 어린 시절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나이가 60이 넘으면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아직도 이런 교회 나가면서 한쪽 사상이 경사되어 있습니다. 말려도 소용없어요. 자, 그런데 이 김정은이라는 놈을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면서 기자회견까지 하는 이런 아이들에게 야, 너네들 북한 가서 살 마음 있냐?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응? 백두칭송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요, 북쪽에들 이렇게 흔드는 꽃 있죠? 빨간 꽃. 이런 거를 광화문 한복판에서 앉아서 흔들고 앉았어요. 북한이 아니에요. 한국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면 국가보안을 책임지는 경찰, 국정원, 검찰 이런 데서는 이런 것들 잡아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대놓고 북한을 추종하는 이들이 정치인을 비롯해서 뭐 교수나 불행이들 온갖 군데 널려 있죠. 그 심각성과 그 위험성을 알아야 될 텐데 과연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죠? 송갑석이란 이름을 달고 있는 한 국회에 있었던 아이가 한 얘기예요. 김일성을 존경한다. 김일성이 TV 화면에 비칠 때면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에 흐뭇함을 느낀다.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정부이며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이다. 이런 애들은 북한에 강제 이주시켜야 됩니다. 한국에 살게 해서는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한국에 살고 있죠. 응?
자, 문재인 때 국방부 장관 했던 송영무라는 자가 있어요. 이 자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해군참모총장까지 지낸 자인데, 자, 진엄한테 장관 자리를 줬다 해서 어떻게 변절했는지 보십시오. 김일성과 김정일은 과거의 주체 사상에, 김정은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해 있는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무, 아직도 이런 생각 갖고 있나? 이 대한민국에서 사관학교 4년 평생을 국가의 녹을 빨아먹고 호의호식했던 이와 같은 자가 그 잘나빠진 국방부 장관을 줬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자유민주 사상에 근접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 우리 국법에 의해서 사형시켜야 되는 자들 아니겠어요? 네? 자, 대통령까지 했던 노무현이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공산당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죠. 자, 이런 헛소리를 하던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했으니 되겠습니까? 자, 악의 뿌리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자, 노무현이는 김정일이를 만나서 인솔해 됐어요. 수도권서 주한미군을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김정일에게 말했어요. 자,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자마자 바로 그 이듬해 1950년에 일어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자, 필리핀 역시 수백만에 있던 미군들이 철수를 하자 나라가 몰락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영토 침범이 필리핀에도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 이 나라에 서울대학교 나왔던 지식인이라고 깝죽거리는 주둥아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유촉세인데 유시민이죠. 유시민이 한 얘기를 보면요. 김정은은 혁신이다. 김정은 계몽군주 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만한 경영자가 없다. 이 자는 원래 서울대학을 다니면서도 뿌락지 사건으로 멀쩡한 시민을 잡아다 린치를 하고 두들겨 패면서 죽게끔 만들었던 아주 악랄한 자인데, 자, 이런 자가 지식인이라고 방송에 빈번하게 얼굴을 내밀 수 있는 나라,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한홍구라고 성공회대 교수가 있는데 이 자가 한 얘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김일성은 혜성같이 나타나 많은 것을 성취한 20세기형 민족의 지도자며 철저한 실용주의자. 야, 그러면 한홍구, 자네 같은 사람은 북한 가서 살해되지 않겠나? 왜 한국에서 살지? 자, 이런 사람 밑에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좌경화된 반국가적인 사상, 반민족적인 사상, 반자유적인 사상밖에 더 배우겠습니까? 자,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온 데가 어디다? 성공회대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를 했던 강종구란 자가 있는데 이 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복 후 공산주의를 택했어야 했다. 한국전쟁은 통일 내전이다. 메가더가 원수이다. 메가더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조국은 한 달 안에 통일되었을 것이다. 참, 귓구녕도 안 막히죠. 자, 지금 이혼하고 미국 가서 재혼한 신은미라고 하는 북괴 통일전선부가 인정한 공개 공작원이 있습니다. 이 신은미라고 하는 재미교포,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의 평양은 공산혁명의 수도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전원도시로 보인다. 자, 평양 가서 힘줄 주사를 많이 맞지 않았겠어요, 얘도?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극락을 갔죠. 홍콩을 갔죠. 그래 놓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신은미가 썼다고 하는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란 책에서 이런 헛소리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은미 보고도 막상 북한에 가서 사십시오라고 하면요.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자, 거기다가 지금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송영길이라는 애가 있죠. 자, 이 송영길이도 이따구 얘기를 합니다. 김일성 수령을 유사 종교처럼 떠받드는 것은 맞지만 부러움 없이 살고 싶다.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유교, 사회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가족주의적인 나라다. 자, 이런 자가 민주당의 당대표도 했고 정치를 하는 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송영길은요,
북한은 가족주의적 나라다. 핵 개발한 후에 경제가 좋아졌다는 이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송영길이가 지난 주미 한국 대사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 말인데요.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뒤에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주장을 했어요. 또 보수 세력들은 북한같이 가난한 나라가 백성을 굶주리게 하면서 핵 개발했다고 항상 비판한다라면서 이번에 가보니까 여명거리나 신과학자 거리는 홍콩, 싱가포르와 구별이 안 될 정도라고 극찬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북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족주의적인 나라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김일성 수령을 유사 종교처럼 받드는 것은 맞지만 부러움없이 살고 싶다.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유교 사회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가족주의적인 나라라고 덧붙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체포되었던 그 4명과 북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던 그 청주 간첩단과 사진을 함께 찍었던 자가 바로 송영길이기도 했죠. 자,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북한 괴뢰의 지령문은 지난 2019년에도 검찰 개혁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보수 패당들의 책동을 분쇄할 것을 음성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문재인을 보면 북한을 주적이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제 할아버지 나라 나의 조국입니다. 이따우 개소리를 누가 했다? 문재인이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72주년 광복절에서는요.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천명하는데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김정은의 밥풀떼기 문재인이가 제72년 광복절에서 이따우 헛소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은 김원봉을 언급하며 광복군이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하면서 그것도 단대가 아닌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을 하면서 좌우 이념 극복한 애국을 강조한 것이다라면서 북이야말로 전쟁 공로자에게 헌사를 한 것이다. 이런 망언을 짓거렸는데요. 이게 바로 간첩죄로 20년을 복역한 신영복이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상가라고 극찬을 했던 바로 문재인의 진심이고 진면목이죠. 자, 이 문재인이 왜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가 하면요.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북한과 문재인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둘 다 반대합니다. 통진당 해산, 북한 문재인 모두 반대입니다. 국가보안법 역시 북한 문재인 폐지로 동일합니다. 한총련 범민련 이적단체는 합법화해야 된다. 똑같이 합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북이나 문재인이나 반대고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도 똑같은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똑같이 반대. 김정일 사망 시에 똑같이 조문해야 된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5.24 조치로 천안함 관련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해제된다로 같은 입장이고 국정원은 북한이나 문재인이나 모두 해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 달리 유일하게 이 나라 검사들 중에서 유일한 한 사람 공안검사 출신의 고영주 전 검사장이 있습니다.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했는데 이 고영주 검사장만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에 적화하는 시간 문제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을 지난 2013년 1월달 보수단체 신년 할애식 했어요. 그러나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고영주 검사장이 문재인 공산주의자를 이겼다는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거지의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은 온 세상 사람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K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4위의 GDP 국가이자 세계 최대 산유국이었던 베네수엘라의 몰락처럼
세계 공군력 4위 국가이며 월남에 공산되었던 것처럼 60년대 당시 GDP가 중국, 일본에 이어 아시아 3위였던 필리핀이 몰락했던 것처럼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 얼마든지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70년 넘게 체제 전쟁을 해온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역에서 좌경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공산주의를 대놓고 말해도 되는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는 결코 망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은 우리는 장소, 시간 불문하고 공산주의는 때려잡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뿌리를 뽑아내야만 합니다.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영원히 박멸시켜서 우리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괴뢰 도당들의 썩어빠진 낡은 이념과 사상체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 좌익 사회민주주의, 삼민주의와 공산사회주의, 전체주의 이 영역을 완벽하게 초토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모두가 좌파, 좌익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한 각자 도생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각자 도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이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대한민국은 제2의 박정희, 제2의 전두환이 나타날 경우에만 미국이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너희들이 친중, 반미를 짓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에게는 28,000의 주한미군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좌익, 좌경화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국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좌익에서 김영현 신임 국방장관 임명을 놓고 무슨 계엄령이다, 또 친위구태다 이런 걸 갖다가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들이 벌써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오래간만에 윤석열 정권 시작한 이래 최초로 잘한 인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좌익들이 벌벌 떠는 게 뭐다? 계엄령이다. 또 벌벌 떠는 게 뭐다? 친위구태타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어쩌다 뒷걸음치다 코끼리 다리를 만졌는지 어쩐지 몰라도 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퇴직 후에 친환경 무상급식 1식3찬을 먹고 그 입수할 때 항문 검사하는 거 알죠? 팬티 벗고 그 밑에 항문 근육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런 거를 부부간에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과 같이 하고, 만약에 항문 검사 받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먹고 싶지 않다, 그러면 신임 국방장관 김영현, 중앙고등학교 1년 선배 아닙니까? 영현 형님한테 부탁을 해요. 친위구태타를 하던 계엄령을 하던 해서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방송국 다 문 닫아버리고, 잠깐 뭘 하면 될까요? 국회의원들 모두를 어디에 한다? 신설된 삼천교육대 보내고 언론사 이런 것들 어떻게 한다? 다 문 닫아버리고 전부 다 실업자들로 만들어버리고 언론 통폐합해버리고 하면 되죠.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부터 의심하는 게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은 뭐다? 같은 좌파 좌익이다. 따라서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제거당하고 싶지 않는다면 똑바로 해야 되겠죠?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친구들이 해준 얘기 제가 전달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죽고자 한다면 이 길로 가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죽여주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먹여줄 테니까. 그럼 뭐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겠죠? 지금
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점을. 자, 국민 여러분, 해외교수 동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